오늘도 핸드폰 진동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진 않으셨나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나만 빠지면 뒤처질까봐 억지로 웃으며 버티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수십 개가 넘는 단톡방에서는 읽지도 못한 메시지들이 쌓여가고 누군가의 부고 소식과 결혼 소식에 내 일정보다 봉투 액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인생이 좀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관계의 그물은 점점 더 촘촘해져서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남의 입맛 맞추는 게 직업이었던 58세 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영숙 씨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말은 곧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그런 삶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환갑이 코앞인데 여전히 내 차례는 오지 않더군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나간 영숙 씨는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부러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묘하게 남의 흉을 보면서도 그래도 불쌍하잖아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대화 속에서 영숙 씨는 문득 지독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너무 고팠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모임을 일찍 빠져나와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친구 정희가 보였습니다.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한 그 평온한 얼굴을 보니 영숙 씨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다가가 옆에 앉으며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니?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정희는 책갈피를 끼우고 천천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숙아, 솔직히 말할게. 예전엔 나도 외로웠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남들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텅 비어버린 줄도 몰랐던 거야. 그게 진짜 외로운 거더라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속이 시리게 쓸쓸한 거 있잖아. 그게 더 무섭더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하고만 놀기로 했어. 내가 좋아하는 책 읽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남더라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말 맞춰줄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살아왔던 겁니다. 새벽 4시 영숙 씨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남들에게 내주지 않기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다음 날부터 영숙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핸드폰에 있는 단톡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동네 모임방,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친목 회방, 쓸데없는 정보만 올라오는 건강정보방. 하나씩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다들 자기 삶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동창 모임에도 선택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만, 진심으로 반가운 얼굴이 있을 때만 나갔습니다. 처음엔 영숙이가 어디 아픈가 하는 전화도 왔지만
정중하게 요즘 개인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라고 답하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읽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나는 곳에 훌쩍 혼자 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볼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 나이에 혼자 앉아서 뭐 하나 하고 수군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아보니 아무도 관심 없더군요. 다들 자기 일에 바빴고 설령 누가 본다 해도 그게 뭐 어떤가요? 나는 내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마시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있을 뿐인데요. 어느 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내 말이 맞았어. 나는 진짜 외로웠던 게 아니라 비어 있었던 거였어. 남들 입맛에 맞추느라 정작 내 입맛은 까먹고 살았더라고. 정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좀 살 것 같지?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거야. 남 챙기느라 평생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챙길 때도 됐잖아.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걸.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만 쏙 빠지는 인연들에게 내어줄 시간은 이제 우리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미덕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미덕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라는 걸요. 요즘 영숙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천천히 차를 우려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지? 누구를 만나고 싶지? 답은 늘 명확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반찬 가게는 예전처럼 운영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이것저것 까다롭게 굴어도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 나는 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남의 입맛에 맞춘 반찬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싶은 나물 한 가지를 정성껏 무쳐 먹는다는 겁니다. 그 소박한 식탁에서 영숙 씨는 진짜 자유를 맛봅니다. 주변에서는 영숙이가 변했다고 수군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더니 까칠해졌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았으니까요. 억지로 웃을 필요 없는 사람들, 편하게 침묵해도 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계신가요? 이제 그 손을 조금 늦추셔도 됩니다. 관계를 비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평생 착하게 살았잖아요. 남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이 가장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인연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 당신만의 여유가, 당신만의 평온이, 당신만의 행복이 자리 잡을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 하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공원 산책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